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질문을 올려놓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인테리어를 좀 저렴하게 좀 하는 법, 그리고 이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큰 헬스장은 아마 인테리어 업체에 그냥 맡기시는 게 아마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평 이하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했던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분할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뭐 목수면 목수, 바닥 시공업자면 바닥 시공, 그다음 페인트 업자면 페인트 업자, 뭐 전기,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내가 구해가지고 구인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카페에 인기통이라는 카페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구인을 해서 어 가장 합리적이고 믿음이 가는 분들로 어 구인을 했습니다. 근데 구인을 할 때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구인 게시글을 올리는데 이제 뭐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평수는 몇 평, 뭐 내가 뭐뭐뭐 하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 좀 시공을 하려고 한다. 그 내가 뭐 봐놨던 인테리어 같은 사진을 좀 같이 올리면서 비교할 수 있게끔 견적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러면은 어 거기 게시글에 절대 제 번호를 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찔러보는 사람도 많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마 번호를 올려놓으면은 아무나 그냥 막 전화가 올 거예요. 일단 한번 찔러보려고 그분들도. 그래서 웬만하면 번호를 남기지 마시고 쪽지로 달라고 하세요. 그럼 쪽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찝어봤어요. 첫 번째, 전화번호만 띵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010-1234-4567 이런 식으로 연락 주세요 하고서 번호만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어, 연락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쪽지로 이제 30년간 꾸준히 해온 모모 목공입니다. 모모 페인트입니다. 작업조는 3명에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이제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다 사이트를 가보면 SNS에서 뭐 작업 사진을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업체들이 연락이 오는 거라서 시공한 사진들 보면 뭐 믿음은 갑니다. 근데 가격이 다소 비싸요. 근데 저희는 어찌됐건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싼 게 당연히 또 좋긴 하겠지만은 그 비지떡들 중에서도 또 좋은 비지떡을 저희는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좀 패스를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저렴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좀 저렴한데? 사장님, 뭐 100만 원에 가능합니다. 뭐 번호를 이제 또 남기세요. 이제 이런 분들 위주로 전화를 일단 해보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번호만 남기시는 분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번호만 띵 남기는 거라 뭐 사장님 그거는 뭐 며칠 걸리고 뭐 얼마입니다. 번호를 남기는 거랑은 어 이제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전화를 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또 두 번째로 또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와서 직접 보고서는 얘기를 나누고 이제 현장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도 그러면 요거를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언제 할 수 있고 뭐 일단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또 요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좀 피드백을 좀 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수준 정도면은 일단은 가격만 좀 조율해서 오케이를 하시는데 이제 사진만 보고
내가 언제 그 시공을 하겠다. 바로 시공하면 되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됐건 현장을 와서 직접 봐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을 그 중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2차적으로는 그런 이제 나랑 조율이 좀 잘 돼서 이분이면은 좀 맡겨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골라내시면 아마 분명 아주 만족하다기보다 그래도 여기 안에서 저렴하면서 좀 만족스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기로 했으면요, 항시 가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그냥 놔두면은 이분들이 작업이 뭐 더 연장돼서 일당을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테리어 업체면은 만약에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보고서는 아, 이런 거 지금 안 돼 있다. 다시 재시공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따지면 되고. 근데 이분들은 지금 개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제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 카페로 막 일을 구해가지고 투잡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책임감이 없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서 봐서 잘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 뭐 그냥 편의점에서 뭐 물이나 음료나 이제 뭐 저기 간식 같은 거, 빵 같은 거 좀 사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좀 보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주 뭐 인테리어 뭐 잘하는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누가 세세하게 면밀히 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만족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규모가 큰 업체는 맡기시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인테리어라는 게 이제 뭐 바닥 페인트, 조명, 뭐 필름, 뭐 목공,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그 인테리어의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목수가 뭐 가벽을 짜고 이제 페인트 업체가 이제 칠을 하는데 가벽을 짤 때 마감 부분을 페인트로 이제 좀 가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이걸 따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 이거는 원래 뭐 벽을 짤 때 마감 부분 안쪽으로 했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시 재시공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규모가 큰 데는 이제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벽면에 거울을 한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또 거울 받침대를 할 수 있는 것들 따로 말씀을 또 드리고 유리업자는 따로 구해가지고 이제 뭐 전날에 여기에다 이렇게 거울 설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오차가 나면은 이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됐건 목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울이 투입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벽을 짤 때 잘못 짜거나 이 받침 같은 거울 받침 같은 걸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 뭐 유리업자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작업이라는 게 시간이 딱딱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순서에 맞추다 보면은 겹쳐지거나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인지를 하시고 잘 좀 겹쳐지지 않게 그거는 중간에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인테리어는 좀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보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막 그렇게 막 잘하는 거는 아니어갖고 예전에는 뭐 일할 때는 막 계속 뭐 전단지만 많이 붙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일단 전단지를 뭐 만들어 봤거든요. 그 전단지도 해보고 아파트 게시글에 이제
관리사무실 가고 돈 10만 원 내고서는 아파트에다가 다 이제 게시하고 뭐 했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전단지 뭐 길에서 나눠주고 뭐 다 해봤는데 웬만하면은 전단지는 이제 어차피 벽에다 붙이면은 다 요새는 더 벌금 같은 거 많이 물고 한다니까 웬만하면 전단지는 이제는 뭐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괜히 돈만 나가고 시간만 낭비되지. 전혀 그건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인스타나 네이버 그거를 잘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인스타를 그렇게 막 잘 못해서 인스타를 한 지가 저는 뭐 1년도 안 돼요. 그래서 인스타도 이제 막 피드를 뭐 어떻게 꾸미고 뭐 거기에서 글을 좀 올릴 때 좀 감성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아직 미흡해서 많이 인스타에는 제가 올리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고객들 거의 물어보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는 트레이너 생활할 때도 2, 3년 정도 계속 그 운동 관련 콘텐츠로 네이버로 글을 계속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익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보고 오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 블로그의 글이 조금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믿음이 갔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블로그에 대해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감히 좀 드리자면, 헬스장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운동에 대한 그 어떤 정보에 대한 글을 게시하지 마세요. 어찌됐건 저희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내가 계속 홍보성의 글만 올리면 안 들어오고 운동 관련 정보를 좀 줘야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딱 봐도 어떤 센터에서 쓰는 글, 그냥 헬스장이나 이런 PT샵에서 업체에서 운영하는 글들은 자기 또 홍보성의 그러한 글들을 남겨요. 그게 너무 눈에 보인단 말이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새 뭐 운동 관련해서 블로그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그런 거를 조금 신뢰를 하면서 보지 뭐 어디 뭐 휘트니스 하고서 요 글 운동 정보 뭐 그거를 막 클릭해서 막 보는 경우는 조금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곁다리로 이 헬스장에 문의하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글이 막 주렁주렁 뭐 센터 사진 있다가 뭐 이벤트 했다가 뭐 비포 애프터 있다가 뭐 다이어트에 대한 뭐 좋은 음식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막 여러 개 물론 뭐 운동 관련된 정보들이긴 다 운동에 관한 그런 어떤 관련된 매개체가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글을 자꾸 쓰다 보면은 오히려 더 정말 내가 이 헬스장에 대해서 필요한 글들은 저 밑에 있어갖고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글들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딱 필요한 글들만 거기에서 정말 어 사진도 좀 잘 찍고 심혈을 기울여 갖고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조금 잘 올리시고 어 그런 식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는데 이게 조금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한데 어찌됐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